반갑습니다.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대구에서 작은 철학관을 꾸려오며 사람들의 사연을 들은 지도 어느덧 25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올해 병원년은 유난히 시간이 거칠게 흐릅니다.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강한 화의 기운이 세상 전체를 빠르게 몰아가고 있어서인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새 저녁이고 한 달이 시작됐다 싶으면 벌써 다음 달 문턱에 서 있습니다.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도 올해 들어 몸은 쉬고 싶은데 일이 끊이지 않거나 자녀와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계속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정유월은 8월과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병신생 선생님들에게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금의 흐름이 한 단계 더 정교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물과 문서, 부동산과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뒤쪽에서 집과 땅 매도운 그리고 가까이 두면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띠를 따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9월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956년은 병신년입니다. 천간에는 병화가 있고 지지에는 신금이 놓여 있습니다. 병화는 넓고 밝게 드러내는 불의 성질이고 신금은 아직 거친 원석을 다듬기 시작하는 가을금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병신이라는 기둥 자체는 한쪽으로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에서는 크게 비추고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아래에서는 무엇을 남길지 선별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활발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산이 빠르고 사람을 넓게 만나도 결국에는 누구를 믿을지 따져보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 가운데는 젊을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른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참 설명해야 알아듣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어디에서 돈이 새는지 누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비교적 빠르게 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눈치와 판단력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넘어가도 속으로는 사람을 오래 관찰하고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쉽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병원년은 병신생 선생님들의 년간 병화와 같은 병화가 다시 강하게 올라온 해입니다. 위에서 병화가 중첩되고 아래에서는 오화가 강하게 열기를 만들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자신감과 활동성이 크게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말이 많아지고 사람을 더 자주 만나거나 이제는 미룰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여러 일을 동시에 손댄 분도 계실 겁니다. 병화가 반복해서 들어오면 내가 가진 생각과 의지가 바깥으로 강하게 드러납니다. 잘 쓰면 추진력과 존재감이 커집니다. 반대로 지나치면 내가 맞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지거나 주변의 말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신생 선생님들은 원래 신금이라는 냉정한 판단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병원년의 강한 불이 그 금을 계속 압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소보다 더 급하게 판단하거나 돈 문제에서 마음이 달아오르는 경험을 한 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8월 병신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에게 8월은 유난히 익숙하면서도 강하게 느껴지는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년주 자체가 병신이고 8월도 다시 병신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병과 신이 겹치면서 자신의 본래 기질과 올해 하반기의 흐름이 강하게 맞물리는 시기였습니다. 8월에는 그동안 해왔던 일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가 없는지가 눈앞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갑자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오래 묵은 인연이 다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돈에서는 잘 될 줄 알았던 일이 생각보다 실속이 없다는 것을 깨닫거나 반대로 별 기대를 하지 않았던 곳에서 실제 수익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병신월의 신금은 최종 완성된 금이 아닙니다. 거친 원석을 나누고 포장하고 선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걸 계속 가져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일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정유월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9월의 유금은 신금보다 훨씬 정리된 금입니다.
신금이 광산에서 꺼낸 원석이라면 유금은 이미 다듬어지고 크기와 품질이 구분된 보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보다 무엇이 실제 가치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천간의 정화도 중요합니다. 병화가 크게 비추는 불이라면 정화는 세밀하고 집중된 불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크게 움직였던 사람이 9월에는 한 가지를 붙잡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무작정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 하나를 골라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9월은 금의 기운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의 년지 신금과 이번 달의 유금은 같은 가을 금기운 안에서 이어집니다. 신은 금의 시작과 움직임이 있고 유는 그 금이 더 순수하게 수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시작된 정리와 선별이 이번 달에는 실제 결과와 문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르게 말하면 8월에 고민만 했던 문제가 9월에는 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까 말까 고민했다면 이제 얼마에 내놓을지를 정해야 하고, 자녀에게 돈을 줄까 말까 고민했다면 어느 선까지 도울지를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계속 끌고 갈 거래처와 정리할 거래처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신생 선생님들에게는 9월이 단순히 좋은 달이라기보다 정확한 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섞어서 적당히 넘어가기 어려운 달입니다. 잘 되는 일은 왜 잘 되는지 이유가 보이고 안 되는 일은 무엇 때문에 막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변명보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말보다 어느 상품에서 얼마가 남는지 확인하고, 집이 안 팔린다는 말보다 주변 최근 거래가와 내 매물의 조건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돈이 없다는 생각보다 실제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적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의 9월 전체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쓸데없는 것을 덜어내고 진짜 내 것을 남기는 달입니다. 일어난 살이 되면 사람도 일도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동안 주변 부탁을 너무 많이 들어주셨다면 이제는 조금 줄이십시오. 자녀에게 계속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 내 노후 자금부터 다시 계산하십시오. 친척이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병신생 선생님들은 상황 판단이 빠른 만큼 이 사람은 정말 어렵구나라고 느끼면 쉽게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9월에는 감정과 돈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오래된 관계의 정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별로 맞지 않는데도 정 때문에 계속 연락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흉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유금은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가장 필요한 것만 남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좋은 인연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주거나 선생님이 어려울 때 실제 행동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9월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일을 끝내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이제 가까이 하면 좋은 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쥐띠입니다. 원숭이의 신과 지혜 자는 용의 진이 더해지면 신자진 수국을 이루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의 신금은 수로 흐를 준비를 하는 금이기 때문에 쥐띠는 이번 달 지나치게 뜨거워진 병화의 마음을 차분하게 식혀주는 귀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쥐띠 사람이 돈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만 더 따져보자고 한다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흥분해서 투자하거나 집을 급하게 팔려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숫자에 강하거나 금융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쥐띠의 조언이라면 한번 자세히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좋은 띠는 용띠입니다. 용의 진은 원숭이의 신과 연결되어 신자진의 큰 수 흐름을 완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용띠는 병신생 선생님들에게 오래 보고 판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몇 달 뒤, 몇 년 뒤를 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도 용띠가 팔고 난 뒤 어디에 살 것인가부터 생각하자고 이야기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능하지만 해결한 뒤의 상황까지 미리 생각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뱀띠입니다. 원숭이의 신과 뱀에 사는 사신합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사신은 합의 성질과 동시에 형의 문제까지 함께 보는 관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9월 실제 생활에서는 뱀띠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거나 사람을 연결해주는 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부동산 문제에서 뱀띠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뱀띠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건 무조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선생님 스스로 하십시오. 좋은 띠라고 해서 계약서 검토를 생략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쥐띠는 냉정하게 계산해주는 귀인, 용띠는 길게 보도록 해주는 귀인, 뱀띠는 정보와 연결을 만들어주는 귀인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돈과 문서 문제에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 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 원숭이의 신과 호랑이의 인은 인신충입니다. 아주 강한 충의 관계입니다. 서로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가족이나 지인과 돈 문제를 함께 처리한다면 말이 쉽게 세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계산해 보자고 하는데 호랑이띠는 행동부터 하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호랑이띠가 선생님의 결정을 지나치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을 같이 움직이는 것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돼지띠입니다. 원숭이의 신과 돼지의 해는 해의 관계를 참고합니다. 겉으로 크게 싸우지는 않더라도 서로 마음속에 섭섭함이 쌓일 수 있습니다. 병신생 선생님이 도와주고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돼지띠 쪽에서는 선생님이 너무 계산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에서는 문서를 분명하게 해 두십시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설마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이번 달에 유와 토끼의 묘가 묘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병신생 선생님의 신과 직접 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환경 자체가 토끼띠와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토끼띠 사람과 계약 조건이나 가족 재산을 논의할 때 의견이 쉽게 갈릴 수 있습니다. 토끼띠 자녀와 부동산 이야기를 한다면 한 번에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무 느리거나 현실 감각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는 나름대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9월에는 누가 맞느냐보다 어떻게 합의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에게 올해 가장 주의할 것은 과로와 열의 소모입니다. 병신년조 자체에 병화가 있는데 병원년의 병화가 다시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더 쉽게 달아오르거나 잠이 깊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 동안 무더위를 지나오면서 몸속 진액이 많이 소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이 되었다고 바로 시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낮에는 아직 더울 수 있고 아침 저녁 기온 차만 커지기 때문에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장 두근거림이나 혈압, 어지럼증처럼 실제 이상이 느껴진다면 사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진료를 받으십시오. 건강운은 생활을 조심하자는 참고이지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금과 유금의 계절에는 호흡기와 피부, 대장의 건조함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자주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거나 피부가 갑자기 거칠어지는 분은 실내 습도와 물 섭취를 챙기십시오. 병신생 선생님들은 특히 허리와 관절, 손목을 무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머리는 아직 빠르게 돌아가는데 몸이 예전 속도를 따라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쯤이야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또 올해는 말과 생각이 많아지면서 머리가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말을 다시 생각하고 내일 해야 할 일까지 미리 계산하면 잠이 얕아집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를 멀리 두고 머리를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이번 달 병신생 선생님들의 재물운은 새로운 돈을 크게 벌리는 흐름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효율을 높이는 쪽이 중요합니다. 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한번 모아 보십시오.
여러 은행 통장이 있다면 잔액을 확인하고 자동이체가 너무 많다면 불필요한 것을 줄이십시오. 오래된 보험이나 금융상품도 지금 내 나이에 필요한 것인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빌려준 돈과 그냥 준 돈을 구분하십시오. 부모는 나중에 주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자녀는 이미 받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돌려받을 돈이라면 이번 달에는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정이라도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9월에는 수익이 높다는 말에 쉽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병원연의 강한 화는 사람의 욕심을 자극할 수 있고 유금은 돈의 숫자를 또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벌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투자에 들어가는 것은 피하십시오. 부동산이나 주식 모두 선생님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특히 누군가 나만 믿으라고 한다면 더 한번 확인하십시오. 선생님의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의 자신감보다 내 이해를 믿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못 받은 돈을 일부 회수하거나 오래된 정산 문제를 해결하는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다 받으려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차근차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집과 땅의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에게 이번 9월은 8월부터 이어진 금의 흐름이 유금으로 더 정교하게 이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서에서도 조건을 구체화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8월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9월에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새롭게 문의하는 사람도 이전보다 구체적인 가격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사람보다 실제 자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매수자가 중요한 달입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판단이 빠른 장점이 있지만 매도에서는 그 장점이 조급함으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가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바로 도장부터 찍지 마십시오. 계약금과 잔금 일정, 대출 승계 여부, 이사 시기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집값을 정할 때도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몇 년 전 최고가를 기준으로 지금도 그 가격만 기다리고 있다면 실제 시장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빨리 팔고 싶다고 해서 첫 제안에 크게 양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주변 최근 실거래가와 내 집의 층수, 방향, 수리 상태, 입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토지는 더욱 서류가 중요합니다. 도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지분이 복잡하지 않은지, 농지나 임야 관련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매수자가 나타난 뒤 알아보려고 하면 시간이 늦습니다. 특히 형제들과 공동으로 가진 땅이 있다면 9월에 미리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누가 얼마나 받을 것인지보다 어느 가격이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말로만 정하지 말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병신생 선생님들은 본인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과 법률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집을 팔고 나면 매도 대금을 어디에 둘지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주변에서 투자 이야기가 쉽게 들어옵니다. 일부는 생활비와 의료비로 안전하게 확보하고 나머지도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가 사업을 한다며 매도대금 일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자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선생님의 노후 선택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가격만 잘 받으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팔고 난 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합니다. 큰 집이 관리하기 힘들다면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시장, 교통, 엘리베이터처럼 앞으로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보십시오. 이번 달 문서운은 정확성에서 복이 들어옵니다. 등기부와 세금, 계약서, 특약, 잔금일 같은 작은 부분을 제대로 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마 별일 있겠어 하고 넘기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아직 사업이나 장사를 이어가는 병신생 선생님들은 이번 달에 사업을 더 크게 만들기보다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병신생은 원래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빠른 편이라 새로운 아이디어도 잘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10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잘 되는 한두 가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은 많은데 이익이 적은 품목을 줄이고 손이 많이 가는데 돈이 안 되는 거래처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이것저것 동시에 하는 능력이 좋지만 이제는 체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7가지를 적당히 하는 것보다 3가지를 편하게 잘하는 것이 오래 갑니다. 가게를 운영한다면 재고를 확인하십시오. 몇 달째 안 팔리는 물건을 언젠가는 나가겠지 하며 계속 쌓아두지 마십시오. 할인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정산도 꼼꼼하게 보십시오. 친분이 있다고 결제일을 계속 미뤄주면 결국 선생님 자금이 묶입니다. 이번 달에는 받을 돈은 정확히 받고 줄 돈은 날짜에 맞춰 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직장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경쟁보다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후배들이 실수할 부분을 미리 알려주거나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는 능력이 선생님의 큰 장점이 됩니다. 다만 직장에서 남의 일까지 다 맡지는 마십시오. 선생님이 일을 잘하니까 계속 부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체력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넘겨야 할 일을 구분하십시오. 행운의 색깔은 흰색과 회색 그리고 짙은 남색을 참고해 보십시오. 흰색과 회색은 신금과 유금에 정리된 기운을 떠올리게 하고 남색은 병원연의 과한 열기를 조금 차분하게 만드는 상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밝은 흰 셔츠나 손수건, 회색 가방, 남색 지갑처럼 작은 물건으로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색깔이 운명을 바꾼다기보다 마음의 기준을 잡아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행운의 방향은 서쪽과 북쪽을 참고해 보십시오. 서쪽은 유금의 수렴과 정리를 떠올리는 방향이고 북쪽은 금이 수로 이어지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 서쪽에 오래된 서류와 금속 물건이 쌓여 있다면 정리해 보십시오. 매매를 기다리는 집이라면 현관과 거실을 밝고 깔끔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실제로도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숫자는 4, 7, 9, 15, 26, 34, 45를 참고해 보십시오. 이번 달에 작은 상징 정도로만 사용하시고 복권이나 투자 결과를 확정하는 숫자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이달의 개운법 첫 번째는 오래된 물건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계속 쌓아두지 말고 중고로 팔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금의 계절은 쌓아두기보다 분류하고 정리할수록 흐름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종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수증과 끝난 계약서, 필요 없는 광고물을 정리하십시오. 중요한 부동산과 보험, 통장 서류는 따로 모아두십시오. 세 번째는 연락처 정리입니다. 몇 년째 연락하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도움을 주고받았던 좋은 인연에게 안부를 한번 전해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 인연이 새로운 정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위해 일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약속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십시오. 오전에 외출했다면 오후에는 쉬는 식으로 몸에 회복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큰 돈을 움직이기 전 2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한번 계산하고 다음날 다시 계산하십시오. 계약서를 읽고 다시 한번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번 달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핵심은 빠른 판단력에 여유를 더하는 것입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생각이 빠르고 상황을 잘 읽습니다. 이것은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많이 살아봐서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부동산 제도도 달라지고 금융상품도 달라지고 자녀 세대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경험은 소중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십시오. 세금은 세무 전문가에게 묻고 법률 문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건강은 병원에서 진료받으십시오.
사주는 방향을 읽는 도구이지 현실적인 전문 영역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71세의 재물은 단순히 재산 규모가 아닙니다. 내 생활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돈,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돈, 가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자식에게 미리 다 줘야 한다고 해도 선생님의 생활 기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증여와 상속은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병신생 선생님들은 머리가 빠르기 때문에 자녀 문제도 해결책을 빨리 제시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바로 해결책을 말하기보다 먼저 한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느리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내 속도가 모든 사람의 속도는 아닙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일수록 작은 말 하나가 더 깊이 남습니다. 이번 9월은 선생님이 쌓아온 삶을 깎아내는 달이 아니라 더 빛나게 다듬는 달입니다. 보석도 마지막 연말을 거쳐야 가치가 드러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필요 없는 책임과 욕심을 드러내면 오히려 선생님의 장점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의 결정은 10월 무술월과 이어집니다. 8월에 골라놓은 것을 9월에 확정하고 10월에는 실제 생활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집 매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9월에 가격과 조건을 맞추고 10월에 잔금이나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비용을 정리했다면 10월부터 실제 현금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작지만 중요한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다만 성급하게 하지도 마십시오. 제대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지금까지 참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방법을 찾았고 막힌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만들어 오셨을 겁니다. 그 지혜가 이번 9월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모든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기회와 필요 없는 기회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벌려고 위험을 키우기보다 가진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십시오. 집이나 땅도 자랑을 위해 붙잡지 말고 앞으로 선생님의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사람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만나도 믿지 못할 사람이 있고 자주 보지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런 진짜 인연이 누구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9월에는 오래 막혀있던 문서가 조금씩 정리되고 집이나 땅을 내놓은 분들에게는 실제 조건을 이야기할 사람이 들어오며 받지 못한 돈이나 미뤄둔 정산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과로하지 마시고 내 몸을 먼저 챙기십시오. 가족 때문에 마음 쓰는 일은 줄이고 자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자녀에게 돌려주십시오. 선생님의 남은 인생도 똑같이 귀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19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9월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는 소원마다 좋은 방향으로 길이 열리기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은 아래 안내된 번호로 생년월일시와 양력인지 음력인지 성별과 지금 가장 궁금한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태어난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이번 9월이 복잡했던 돈 문제는 하나씩 정리가 되고 좋은 문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며 지킬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마음 편한 사람과 건강한 일상이 오래 곁에 남는 가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